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서울원 마취통증의학과 신지연. 네, 서울안 마취통증학과 원장 우상우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졌죠. 아, 예. 네, 불과 한 2주 전쯤에 눈 엄청 오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추웠는데 네, 또 갑자기 엄청 따뜻해진 것 같아요. 이제 봄이 온 것 네. 같습니다. 아, 또 근데 건조해져서 막 산불도 나고. 그쵸. 네. 빨리 좀 불이 좀 잡혀야 할 텐데요. 그러게요. 네네. 오늘은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달에 저희가 방송을 할 때 엔젤님이 질문을 해주셨었는데 변이성 협심증, 네. 레이언트 안자이나에서 운동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맞아요. 문의를 해주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저희 동네 홍제동에 네. 순환기내과 명의가 한 분 계세요. 원래 네네네. 이제 서울대 나오셔갖고 저희 선배님이시고 예, 우성 예. 선생님 동기분이잖아요. 아, 네네네. 예, 그래서 서울대에서 원장님이시죠? 이제 네. 교수님 하시다가 한 2년 전인가? 예, 개원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홍제동의 심장을 다 책임지고 계시는 예. 불과 얼마 전에도 저희 환자분 한 분이 막 가슴 아프셔갖고 저희가 그 흉통 방송하고 얼마 안 네네네. 됐을 때였어요. 근데 뭔가 그냥 물리치료 받으러 오셨다고 하는데 네. 이제 계속 여쭤보다 보니까 막 가슴이 좀 아프고 어저께 밤에 잠을 못 주무셨다 예, 예. 그래서 의뢰를 바로 드렸거든요. 지금 당장 가시라고. 아, 그랬는데 또 심장이 안 좋으셔가지고 다행이시네요. 네, 이번 결국은 저희 그 대학병원 가셔가지고 입원해서 시술 받고 하셨더라고요. 다행입니다. 네. 네. 그래서 박효은 원장님에게 서울 하트내과 박효은 원장님에게 제가 문의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런 베리언트 환자이나 변이성 네네네네. 협심증 환자에서는 뭐 전혀 운동에 제한을 두지 않는데 다만 네. 변이성 협심증의 경우 그것만 걔는 이제 혈관이 스파즘 이렇게 갑자기 네네. 확 경련하면서 생기는 거라 네. 그것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네. 주로 다른 그런 막혀져 있는 병변들이 동반되는 네.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변이성 다른 게 질환이 없다라고 들으셨으면 전혀 운동에 제한을 두실 필요는 없고 일과성으로 지나가는 네. 거면 그냥 운동은 하시던 대로 꾸준히 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운동을 하실 때 정말 흉통이 생긴다거나 네. 그러면 바로 중단을 하시고 너무 네. 고강도의 운동은 안 하시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좋은 네. 저희가 네. 대답이네요. 그리고 네. 그 변이성 협심증이 아니더라도 네. 그냥 스테이블 안전형 협심증이 네네네. 불안정 협심증이 아닌 경우에 안전형 협심증에서도 그렇게 제한을 두진 않는데요. 다만 예. 이제 워크업이 다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내가 협심증인 것 같아가 아니라 네. 뭐 병원에서 검사를 다 하셨고 약도 다 드시고 계시고 다른 증상이 없으시다면 그냥 운동에 제한을 두실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일단은 운동을 하셔서 오히려 그 건강을 유지하시는 게 네. 아마 뭐 좀 더 좋으실 아무래도 수도 있을 것 좋죠.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병원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참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특히 목, 어깨, 무릎, 허리 등 이런 척추 질환 환자분들을 제일 많이 많죠. 보게 되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척추 질환이란 이 척추와 척추 사이에 존재하는 이제 쿠션 같은 구조물인 추간판, 저희가 보통 흔히들 다 디스크라고 알고 계시죠. 네, 디스크요. 그리고 뭐 그런 척추 뼈들과 그런 부분들의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서 나타나는 질환들을 다 말하는데요. 네. 뭐 전체 인구의 80% 이상이 평생 한 번 이상은 허리 통증으로 고생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네요. 거의 네. 대부분 뭐 한 번쯤은. 그래서 우선은 척추 질환을 보기 전에 이제 네. 구조적으로 뼈가 어떻게 생겼나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목부터 허리까지 내려오는 척추뼈는 크게 경추, 흥추, 요추 세 부분으로 나뉘고 맨 아래에 천추뼈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목을 경추라고 하고 네. 등은 흉추라고 네. 하고 아랫뼈 허리 쪽은 흉추라고 하고 요추라고 하고 그 아래에 이제 천추가 있는데요. 이제 요추뼈는 5개가 있어서 위에서부터 1, 2, 3, 4, 5라고 번호를 매기고 그래서 보통 디스크는 이제 이렇게 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 거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4번과 5번 사이에 문제가 제일 많이 생기면 이제 4번 뼈하고 5번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 4, 5번 디스크라고 하고 아니면 이제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에 네네. 있는 디스크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제 요추 5번, 천추 1번 사이라고 하는데 흔히들 그렇게 말하면 좀 헷갈려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1번이라고 하면 네. 5번 다음에 갑자기 왜 1번이 1번이야? 나오지? 뭐 이러신 경우가 그죠. 있죠. 네. 그래서 5, 6번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지요. 맞아요. 네.
그리고 척추 이상으로 흔히 이제 발생하는 질환은 뭐 크게 그냥 간단히 말하면 3개 정도 있는데요. 네. 척추뼈 사이에 존재하는 디스크에서 발생하는 추간판 탈출증, 흔히 허리 디스크라고 부르죠. 네. 그리고는 척추 뒷부분에 존재하는 신경의 터널이 좁아지면서 생기는 척추관 협착증. 네. 그리고 척추뼈 자체가 휘면서 생기는 척추 측만증. 뭐 그 외에도 여러 질환들이 있지만 맞아요. 우선 대표적이고 그냥 흔한 거 요거 3개에 대해서 오늘 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저희가 가장 흔히 허리 디스크라고 불리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네. 그 척추뼈 사이에는 이제 그 쿠션 역할을 해주는 척추 디스크가 들어 있습니다. 이 디스크는 가운데 말랑말랑한 수액이 들어 있고 그 수액을 감싸고 있는 아주 단단한 섬유륜이라는 구조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랑말랑한 팥이 들어가 있는 팥빵을 상상하시면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척추를 많이 사용하면서 혹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디스크가 약해지기 시작하면 팥을 감싸고 있는 주변부의 구조물들이 이제 약해지거나 찢어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에 있는 팥이 조금씩 새어 나오다가 결국 흘러나올 수도 있겠죠. 이를 이제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저희가 합니다. 디스크 자체에서 우선 허리 통증이 유발이 될 수가 있고요. 처음에는 이제 허리 통증으로 시작을 하지만 수액이 흘러나오는 경우에는 바로 뒤쪽에 이제 보시는 그 노란색 신경이 지나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건드리면서 신경통, 이제 엉덩이나 다리까지 뻗어 내려오는 흔히 이제 방사통이라고 부르는 통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은 그럼 왜 생길까요? 우선 이제 반복적인 자극이나 잘못된 자세, 대표적으로는 이제 허리를 지나치게 앞으로 구부리거나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디스크에 걸리는 무게가 보통 뭐 40%에서 50% 이상, 많게는 이제 2배 이상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디스크에 안 좋을 수가 있고요. 또 나이가 드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퇴행성 변화로 인해 뭐 점진적으로 디스크가 생기기도 합니다. 주로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이제 가장 흔한 게 허리 통증이죠. 허리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디스크가 신경을 건드리면서 서서히 나타나게 되는 방사통이나 다리 저림 증상들이 있겠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퇴행성이 진행이 되면서 증상이 서서히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꼭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안에서 쌓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확 그냥 와르르 나타나기도 해요.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재채기 한번 한다든지 뭐 물건 주우려고 허리를 살짝 구부렸는데 갑자기 증상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진료실에서는 보통 내가 뭐 예전에 한 번도 허리가 아팠던 적이 없는데 뭐 이렇게 갑자기 무슨 디스크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가 이제 막상 디스크인 것 같다라고 하고 MRI를 찍어보면 이제 굉장히 좀 놀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허리 통증이 없이 방사통만 있는 경우도 많아요. 예, 맞아요. 네. 네, 저희가 허리 아픈 건 잘 모르고 있다가 이제 디스크가 터지면서 방사통만 생길 수도 있기는 하세요.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흔히 허리가 삐끗했다라고 표현하는 이제 요추 염좌일 수도 있지만요. 만약 허리 통증이 2주 이상 지속이 되거나, 그러니까 뭐 자연적으로 염증이 가라앉을 만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뭔가 계속 아프거나, 아니면 이제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거나 반대로 뒤로 젖힐 때 신경이 눌리면서 엉덩이, 다리까지 방사통이 쭉 내려오면 디스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심한 경우에는 만성 두통이라든지 어지러움증까지 올 수도 있다고 되어 있고요. 테스트를 해보실 때는 바른 자세로 이제 쭉 누우셔서 아픈 다리를 들어 올릴 때 뭐 한 30도에서 6도 정도밖에 안 올렸는데 다리가 저린 느낌이 든다. 그러면은 디스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의 치료는 이제 기본적으로 3가지, 간단한 약물 치료라든지 보존적인 물리 치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운동요법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증상이 너무 아프다거나 혹은 뭐 약을 드시고 물리치료를 했는데도 계속 아프다 그러면 당연히 디스크 주변에 있는 그 염증을 감소시켜주는 주사치료, 아니면 이제 신경차단술을 시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신경차단술 시에는 대부분 저희가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는데요. 이 스테로이드는 사용을 할 수 있는 횟수가 1년에 뭐 3, 4회 내지는 6회 뭐 이런 식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꾸준히 치료를 했는데 증상이 도저히 좋아지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마비와 같은 심한 동반 증상이 생긴다. 이럴 때는 수술하는 시기를 놓치면 기능이 잘 안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마비까지 오게 되면은 수술적인 치료 방법도 고려해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로 척추관 협착증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협착증은 실은 이제 디스크하고 비슷한 질환이라 이 두 가지 질병명을 진단명을 명확히 구분지어 드리기가 힘들 때가 좀 많아요. 그래서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그쵸. 하는데요. 네. 이제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 척추에는 디스크 외에도 관절이나 뭐 인대 같은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존재를 하고 이 뒤쪽에 신경이 지나가는 신경 통로가 있는데요. 네. 이 나이가 드신다거나 뭐 디스크가 터진 이후에 뭐 퇴행성 변화가 있었다던가 뼈가 웃자라거나 뭐 인대가 점점 두꺼워지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이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는 경우 네. 신경이 눌려서 허리 통증이랑 신경통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 예, 원인으로는 이제 척추관에 생기는 척추관절에 생기는 관절염, 뭐 퇴행성 관절염이 가장 흔하고요. 외상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증상으로는 아까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져서 신경을 누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골반에서부터 발끝까지 이어지는 그런 신경을 따라서 이제 골반부의 통증이나 다리 통증 그런 저린 증상이 많이 나타나고요. 보통 이제 허리를 펴고 걸을 때 신경 통로가 좀 더 좁아지면서 많이 눌리기 때문에 이제 보행 시에 다리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정말 심해지는 경우에는 운동신경까지 눌려서 이제 하지마비나 대소변 장애 같은 무서운 합병증이 생기기도 네네. 하고요. 그래서 가장 흔히 보이시는 게 이제 신경이성 파행이라고 해서 맞아요. 오래 못 네네. 걸으시잖아요. 네. 이게 조금 걷다가 쉬어야 되고 걷다가 쉬어야 되고. 그래서 허리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된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뻣뻣해서 네. 저려서 쉬어가야 된다. 네. 이러면 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쉴 때 이렇게 네. 구정하게 허리를 예. 구부려야 되는 경우에 뭐 그런 경우에는 또 의심. 그리고 이제 무릎의 퇴행성 관절은 보통 무릎 아래쪽으로 무릎만 아픈 게 아니라 무릎 맞아요. 아래쪽으로 아프신 네.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엉덩이나 허벅지 쪽으로부터 아프면서 내려간다 하시면 척추관 협착증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초기 치료는 역시 기본적인 세 가지 약물요법이나 보존적 물리치료, 나아가서는 재활을 위한 운동요법 등이 있겠고요. 네. 네, 증상이 오래 지속되거나 너무 심해지는 경우에는 역시 신경차단술 같은 주사치료를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너무 3에서 6개월 이상 증상이 오래되거나 이제 뭐 운동 능력이 떨어지거나 마비 같은 네네네. 증상이 동반된다면 수술 꼭 MRI 검사를 해보시고 수술적 네네.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질문이 너무 저희 저스틴님 안녕하세요. 네네. 서울 암 마취 통증의 약간 아니 무엇을 뜻하는 거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안 뭐예요? 저희 이제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요. 네. 첫째 딸이 이제 수환이, 둘째 딸이 지안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사랑하는 저희 아이들의 이름을 따서 병원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오셔서 가끔 이렇게 선생님은 안 씨가 아닌데 왜 안 마취통증 예, 약간 그러게요. 저희 이제 아이들의 이름을 담아서 네. 지은 병원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약간 네. 우상우니까 앞으로 읽어도 약간 우영우처럼 앞으로 읽어도 네. 우상우, 뒤로 읽어도 우상우잖아요. 그래서 서울 우 하셨어요. 그렇죠. 아이들 이름이 더 좋죠. 그렇죠. 저도 근데 많이 네. 고민했었어요. 네. 그래요? 썸네일이 잘못돼 있대요. 그래요? 저는 서울원 마취 통증의 약과는 제가 서울원 마취 통증이었거든요. 저는 사실 제 친구가 서울원 피부과를 하고 있는데 같이. 네. 아니 같이 아무 상관없지만 이름을 짓는데 네.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름 짓는데 그래서 그냥 따왔습니다. 되게 그냥 좋은데요? 하나 1등 네, 원 1등이라는 1등이라는 의미도 있고 원조 뭐, 맛집 같은 네 그런 것도 원 있고 그래서 느낌도 서울 있고. 원인데 나중에 이제 저희 애도 이름에 원자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요? 이원이어서 네. 그래서 약간 한 명은 이 원자가 들어가는데 한 네네네. 명은 원자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 합쳐서 해야 되나라고 생각했지만 개명을 하거나 병원 이름을 아니요. 바꾸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네. 되나. 아무튼 이게 저희 약간 얘기가 다른 데로 네네. 샜는데 어쨌든 그리고 다음은 다음으로는? 세 번째로 척추 측만증 말씀드리려고 네. 하는데요. 원래 정상적인 척추는 앞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일자로 똑바로 반듯하게 네. 모양이어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옆으로 그림처럼 S자로 이렇게 변형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런 걸 척추 측만증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거 자체가 병이라기보다는 이제 척추가 변형되는 그냥 증상인데 그래서 측만증이 있다고 모든 환자분들이 다 아파하시거나 힘들어하시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측만증이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관절의 변형이나 퇴행성 디스크, 협착증이 더 잘 오게 되죠. 다른 분들에 그쵸. 비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기면 그때부터 통증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경우가 많아요. 애들도 있잖아요. 그쵸. 예, 네. 되게 어렸을 때부터도 있기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후천적으로 생기는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활습관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잠자는 자세나 책상에 앉아 있는 자세 등이 나쁘면 네.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증상으로는 아무래도 요통이 제일 흔하게 되겠죠. 이 변형에 의해서 허리 통증이 있을 수 있고 측만증이 정말 심하신 경우에는 다른 내장 기관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소화불량 같은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심하신 분들은 이 심폐기능, 이 폐가 막 흉추에서 이제 측만증이 심하게 네네네, 계신 맞아요. 분들은 그 폐가 압박이 되기 때문에 심폐기능 저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까지 심한 경우는 뭐 흔치는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척추 측만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무릎을 펴고 선체로 허리를 구부리면 척추의 위치가 중심에서 벗어나 있어서 허리를 기울이면 손바닥이 닿는 위치가 좀 다를 수 있고 예, 등에서 봤을 때도 좀 다르게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좌우의 어깨 높이가 좀 다르거나 목이 한쪽으로 이렇게 심하게 기울어져 있고 뭐 골반의 좌우 높이가 다르다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정도로 심한 경우는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흔하지는 않죠. 예, 그래서 엑스레이 찍고 나서 알게 되시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약간 그냥 살짝 조금 틀어져 있는 경우는 생각보다 굉장히 맞아요. 많은 것 예. 같아요. 네, 다음은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보통 그냥 보존적인 치료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경미한 측만증인 경우에는 이거 자체가 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20도에서 40도 미만인 경우에는 주로 그냥 운동 치료를 하게 되고요. 보조기 같은 걸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약간 뼈가 좀 휘어 있어도 주변의 근육들이 이렇게 잘 받쳐주게 되면 아무래도 척추가 받는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죠. 자세 관리하고 운동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60도 이상 심하게 구러진 상태면 이제 심폐기능 저하나 다른 내장 기관의 증상 같은 증상들이 동반될 수 있고 뭐 운동 네네네. 기능에 장애가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다만 이런 측만증 수술은 이게 협착증 수술처럼 한두 레벨의 문제가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무슨 철도길 내듯이 굉장히 굉장히 크게 수술하죠. 막 위에서부터 몇 레벨을 쭉 수술을 하기 때문에 보통은 그냥 보존적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수술을 하게 되면 또 이게 완전히 펴서 수술하면 그러면 구부리지 구부리지. 못하게 되고 네, 맞아요. 이게 또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힘이 계속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그거에 의한 부작용들도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거는 이제 신중하게 보통 결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이제 디스크 협착증, 허리 질환의 대부분은 우선 약물 치료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어떤 약물들을 사용하게 될까요? 네, 이제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으실 때는요, 보통 이제 비마약성 진통제 그리고 마약성 진통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거의 항상 처음에는 당연히 비마약성 진통제를 사용을 합니다. 이 비마약성 진통제는 크게 두 가지 종류, 토염 진통제와 해열 진통제로 이제 나눌 수가 있고요. 진통제라는 이 약물 자체에는 되게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염 작용,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열 작용, 세 번째로는 진통 작용, 요 세 가지가 이제 주 효과가 되겠습니다. 해열 진통제는 소염 작용은 없어요. 네, 오로지 이제 진통 작용이랑 해열 작용 요 두 가지만 담당을 하고 있고요. 소염 진통제는 이제 염증까지 줄여주는 소염 작용 더하기 이제 진통 작용까지 다 가지고 있는 약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열 진통제 이제 제일 대표적인 제품이 아세타미노펜 중에 저희 타이레놀이라고 부르는 제품이 있겠고요. 소염 진통제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 종류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보통 이제 나프록센이나 이부프로펜, 펠루비, 록소프로펜 여러 가지 약제들이 있죠. 실은 소염 진통제가 소염 작용까지 있다고 해서 그럼 무조건 더 좋은 거냐? 이제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질병에 따라서 저희가 소염제가 아니라 단순 진통제만 필요한 경우도 있고 소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대사를 그렇게 많이 거치진 않지만 또 해열 진통제는 간대사를 거치는 대신 얘는 이제 위장관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질병이라든지 기저질환 아니면 약의 부작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약을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염 진통제는 이제 위장관계 부작용이 있어서 4명 중에 1명꼴로 보통 소화불량이나 속쓰림 같은 부작용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소염 진통제 처방 시에 위장관 보호제를 저희가 아예 같이 처방을 하거나 약을 원래 많이 드시고 계신 분들은 이제 약을 많이 드시기가 힘드니까 아예 따로따로 약을 먹는 게 아니라 두 개를 그냥 맞아요. 합쳐놓은 약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장관 보호제 복합제제들이 있죠. 2알 먹을 거 하나 먹으니까 복용도 더 편리하고 아무래도 약제 비용도 좀 더 나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어쨌거나 환자분들 기저질환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약을 드실 때 주의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나 뭐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약간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기본적인 부분들만 잘 지켜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규칙적인 수면, 규칙적인 운동과 식사, 그리고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는 편안한 마음들, 이런 것들을 가지시는 게 중요하고, 이건 좀 뭐 제일 중요하고 기본적인 거지만 약을 복용하시는 동안에는 음주와 흡연은 반드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약 복용뿐만이 아니라 뭐 저희들이 강의드렸던 뭐 디스크 협착증 이런 데도 음주랑 흡연은 안 좋아요. 뭐 염증이 악화되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맞아요. 꼭 삼가하시는 저희가 것이. 그때 술이 얼마나 안 좋은지에 대해서 맞아요. 했었잖아요. 한번 해드린 적이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있어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반드시 피해야 되는 자세는 뭐가 있느냐? 이제 아까 뭐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허리가 앞으로 구부러지는 동작, 그리고 두 번째가 너무 오래 앉아 있는 동작. 이거를 반드시 줄이셔야 됩니다. 컴퓨터 하시면서 오래 앉아 있거나 양반다리 자세로 오래 앉아 있는다. 뭐 아니면 특히 이제 바닥에 오래 앉아 있으면 또 그것도 안 좋고요.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도 허리 한번 좀 펴야죠. 네. 네. 보시는 분들도 컴퓨터 네. 앞에 계시면은 허리 이렇게 한 번씩 쭉 펴시고 자세를 바로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식당에 가셨을 때도 바닥에 앉는 것보다는 의자에 앉으시는 게 그래도 허리에는 좀 더 허리라든지 무릎이라든지 둘 다 좀 더 안전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바닥에 옛날엔 정말 많았잖아요. 바닥에 앉는 네네네네. 식당 요즘에 진짜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그리고 장례식장 가도 옛날에는 바닥에 앉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네요. 요즘에는 다 바뀐 것 같아요. 거의 다 의자에 네. 앉죠. 예. 바닥에 앉는 게 실은 양반다리가 그렇게 무릎이나 네, 허리에는 무릎에 허리나 안 고관절 좋죠. 뭐 다 네. 무리가 가니까요. 네, 그러면은 뭐 어떤 게 과연 좋겠느냐? 이것도 뭐 굉장히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꼭 이제 올바른 자세. 그래서 이제 배와 허리에 힘을 딱 주고 허리를 곧게 편 상태에서 항상 유지를 하시는 게 좋고요. 의자에 앉으실 때는 바른 자세로 앉으시고 편 상태로 등받이에 허리를 이렇게 기대시는 것도 좀 괜찮아요.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 이상 걷는 운동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한 번에 30분을 쭉 걷기가 힘드시면 10분씩 나눠서 3번 걸으셔도 운동 효과는 똑같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짧게 나눠서 여러 번 걸으시는 것도 좋아요.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건 척추가 아까 협착증 환자분들이 걸으면 걸을수록 증상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네.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실은 한 번에 많이 걷는 게 굉장히 힘드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운동을 안 하시면 근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병이 더 나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은 하시되 적당히 요령껏 이제 아까 뭐 짧게 나눠서 걷는다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선생님 그거 아세요? 무슨 어플 지금 이름을 까먹는데 무슨 9988 그거 아, 다운 받으면 네. 돈을 준대요. 많이 그래요? 걸으면. 네. 돈이요? 제 친구가 뭐 그걸로 모아서 네. 피자를 하나 치킨을 사 먹었다고. 그래요? 그 뭐 어떤 무슨 9988이었는데 뭐 있어요. 어플이 있대요. 그 네네. 나라에서 하는 건가 봐요. 걷기 운동 같은 거 네, 하는 그래서 건가요? 뭐 몇만 보 이상 걸으면 네네. 그 돈을 준대요. 그래요? 근데 저도 그 한다고 그러고는 까먹었어요. 9988. 저도 빨리 깔아야겠네요. 이따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목 닥터 9988. 그 좋은 프로그램을 이제서 알다니 좀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네. 텐데. 네. 그래서 이제 오래 앉아서 일하실 때도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중간중간 1시간에 한 번씩은 목이나 허리나 팔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주시는 게 좋고요. 원래 이제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할 때도 허리를 그냥 구부리시는 것보단 무릎을 구부려서 이제 딱 붙이고 그 다음에 이걸 들어 올리시는 게 좋아요. 실제 가이드라인에 보면 한 명이 하는 것보단 둘이서 들어 올리는 게 더 낫고, 이제 저렇게 허리는 편 상태로 들어 올리시는 게 좋다고 되어 있는데, 실은 이제 저거의 단점은 또 무릎에 무리가 갈 수가 있죠. 저 자세가. 그래서 실은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요렇게 집게 같은 거 있잖아요. 길다란 집게. 네. 바닥에 물건 줄 때 그런 거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그거 갖고 다닐 수 없잖아요. 갖고 다닐 수는 없죠. 네. 옛날에 그래서 저 그런 얘기 있잖아요. 혹시 바닥에 뭐 100만 원 떨어져 있어도 줍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줄 것 같아요. 누가 보기 전에 빨리 줘야죠. 네. 허리 근력 강화 운동도 꼭 해주시는 게 좋고요. 허리를 구부리거나 펴거나 이제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제 가급적이면 정적인 상태에서 하시는 운동들이 실은 허리에 제일 좋습니다. 이제 그래서 윗몸 일으키기 같은 운동들, 옛날에 이제 윌리엄스 운동이라고 불렀죠. 윌리엄 네. 운동. 그런 운동들은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삼가하시는 편이 좋고요. 허리 코어 운동들이나 뭐 맥킨지 운동,
근데 이제 맥킨지 운동도 자세에 따라서 약간 좀 무리가 가는 네.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정지된 상태에서 하는 허리 코어 운동들이 제일 좋고요. 뭐 코브라 자세, 뭐 복부 크런치 운동, 엉덩이 들어올리기 아니면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플랭크죠. 플랭크 자세도 굉장히 좋고 플랭크가 힘드신 분들은 변형 플랭크라고 또 찾아보시면 있어요. 이제 그런 자세들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위에 운동들을 다 챙겨서 하기가 굉장히 좀 힘드시잖아요. 그러면은 실은 저도 플랭크를 하면 제대로 하면 한 10초, 15초 이상은 못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 아까 위에서 소개해드렸던 걷기 운동입니다. 다만 걸으실 땐 주의하셔야 되는 게 내가 반드시 운동을 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냥 걷는 거는 운동이 안 되고 배랑 허리에 힘을 주고 완전히 편 상태에서 하루에 이제 30분 정도씩 일주일에 최소 3번 이상을 하시면 반드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오랜 시간 이렇게 잘 네. 우선 질문 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한번 질문을 그러면은 받아보도록 할까요? 네. 하이 SY님 내시경 강압술 받은 지 2년이 지났는데 수술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수술 전 방사통 있던 쪽 엉덩이 다리 네. 근육 수축이 있고 수축 때문에 서 있으면 다리가 떨리고 앉기가 불편합니다. 4개월 MRI 찍었는데 신경 눌림 없다 합니다. 그래서 마통과에서 엉덩이 쪽 신경 차단술을 받았습니다. 스테로이드 없는 조금은 낫습니다. 그래도 수축으로 떨림이 있고요. 왜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이게 4개월 네. 전에 MRI를 찍으셨다는 걸까요? 수술 후 4개월 됐을 때 MRI를 찍었을까요? 약간 궁금하긴 한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네네. 그 3개월 지난 시점부터 증상이 있으셔서 4개월째에 MRI를 찍으셨다는 내용 네. 같아요. 실은 이제 아프신 건 저희가 좀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증상이 이제 주로 통증보다는 떨림이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좀 살펴봐야 될 게 굉장히 많죠. 일단 신경과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게 뭐 트레머가 그 경련 같은 게 왜 생기는 건지 그걸 한번 좀 살펴봐야 될 수가 있고요. 실은 저희가 이 수술을 하시고 나서도 증상이 재발을 잘 하잖아요. 네, 그거. 뭐 완벽하게 깨끗해지지 않거나 남거나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저희가 그 증상이 오래되면 될수록 이걸 양성 증상, 음성 증상이라고 해서 약간 구분을 하는데 양성 증상은 이제 원래 없어야 되는데 초기에 염증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증상들. 예를 들면 뭐 다리가 쩌릿쩌릿하거나 화끈거리거나 뭐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프다. 이런 거는 실은 저희가 치료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빠르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염증만 가라앉히면 회복이 금방 되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네거티브 심톰이라고 부르는 음성 증상들 원래 있어야 되는데 얘가 없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정상적인 감각이 느껴져야 되는데 뭐 이런 거. 감각이 떨어진다든지 뭐 아니면 통증 중에서도 뭔가 신경이 심하게 손상됐다는 증거인 뭔가 뭐 뜯어지는 듯한 통증 뭐 이런 굉장히 고통스러운 느낌이나 아니면 허리 수술하신 분들은 이제 제일 많이 호소하셨던 게 발바닥 쪽에 감각 저하. 예. 발바닥. 그래서 걸어 다니는데 계속 모래 밟는 것 같다. 뭐 이런 느낌들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은 이건 염증을 그냥 가라앉힌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실은 염증은 이미 거의 다 가라앉았을 수도 있는데 신경 기능의 회복이 제대로 뭐 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게 이제 회복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고 또 이게 염증이 아니다 보니까 스테로이드를 써도 뚜렷한 효과를 못 보시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좀 그게 치료가 까다로운 편이긴 하죠. 그래도 대학병원 같은 데서는 뭐 고주파 치료술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네. 있어요. 그 저희 뭐 그 펄스드 RF라고 해서 이렇게 진동 형태로 신경을 때려주면 예를 들어 피복이 감겨 있는 전선줄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피복을 다시 재건축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재활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빨라진다 해서 그런 치료들을 시도해 보실 수도 있고요. 다만 이제 그 고주파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장비 자체도 조금 비싸기 때문에 보통 이런 1차 병원이나 2차 병원에서는 자주 하진 않고 거의 3차 병원에서 많이 하니까 수술 후에 통증이 계속되거나 불편하신 분들은 이제 고주파 치료도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엉덩이 쪽에 신경 차단술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네, 사이아틱 너브 생각에는 좌골 신경 그러니까 차단술 좌골 받으신 거죠. 신경보다 그 위쪽에 그냥 그 네. 루트 그 허리 디스크 뒤쪽으로 그런 신경 경막의 신경 차단술을 네. 받아보시는 것도 그것도 괜찮을 이제 것 같아요. 도움은 그리고 되실 수 있죠. 스테로이드를 사용해서 네. 썼을 때 네. 더 얼마나 효과가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아마 선생님 네. 따라 다르실 텐데 이게 아마 그 수술을 어떤 수술을 하셨느냐에 그죠. 따라 다를 텐데 또. 스테로이드를 쓰면 이제 만약 뭐 나사를 박았을 때
거기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뭐 좀 싫어하시는 주치의 선생님들도 계실 수 있고 하니까요. 네. 아마 증상에 대해서 뭐 근전도 검사도 해보신다든지, 네, 신경 근전도 검사 같은 거를 해보실 네, 수 있을 것 신경과 같아요. 선생님도 같이 한번 보신다든지 하고 치료의 방향을 잡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또 이게 음성 증상이 있더라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그것도 도움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까부리님, 흉추 쪽은 치료가 많이 힘든가요? 흉추 통증이 흉추 쪽은 치료가 잘 안 된다고 하길래요. 근데 흉추는 애초에 저희가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는 들어봤을 때 등 디스크 별로 그쵸. 없잖아요. 네. 그게 원인이 이게 애초에 좀 고정, 가동 범위가 맞아요. 넓지 않고 네네. 목은 이렇게 목 뒤 왔다 갔다 하고 허리도 네. 막 숙였다 하는데 흉추는 갈비뼈 때문에 네. 이게 배럴이나 고정돼, 케이지처럼 완전히 딱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실은 이렇게 움직일 때도 흉추는 그 디스크가 잘 소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나이가 70, 80 되신 분들도 흉추 디스크가 생기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그 갈비뼈랑 늑골뼈랑 이 척추뼈가 만나는 관절이 그 척추뼈 하나당 한쪽에 2개씩 있거든요. 그러면은 2개의 관절에다가 척추뼈끼리 만나는 관절까지 하면 한 분절에 편측에 3개가 있는 거고 양측으로 하면 이제 6개가 있기 때문에 척추뼈 12개가 있으면 관절이 뭐 몇십 개가 존재를 그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절통이 굉장히 생기기가 쉬워요. 근데 이게 이제 치료가 까다로워지는 이유가 너무 많아서. 네, 맞아요. 실은 관절 쪽이면 저희가 얘를 타겟으로 치료하면 좋겠다 하고 탁 걔를 골라서 치료하면 좋은데 이게 몇십 개가 있으니까 몇십 개를 다 치료를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뭐 엑스레이나 CT나 MRI를 찍는다고 뚜렷하게 어디가 제일 아픈지 탁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은 제일 의심이 가는 부분 몇 군데를 치료를 하기는 하지만 치료가 좀 잘 안 되는 경우들도 많죠. 많이 있고 그래서 뭐 MRI 상에서 이상을 보이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네. 그리고 근데 저는 만약에 너무 힘들어하시면 큰 병원에 방문해서 약간 본 네. 스캔 같은 거 있잖아요. 그쵸. 본 스펙트라고 네. 해서 CT랑 그 이제 저희가 보통 보는 그런 CT나 MRI들은 약간 기능적인 검사는 아니잖아요. 생긴 네. 모양을 보는 거지. 근데 네. 이제 본 스캔 같은 거를 하면 거기에 실제로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런 걸 해보고 그 부위를 딱 타겟해서 네. 주사를 하든지 아니면 뭐 고주파 같은 걸 하든지 그런 치료들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개인 병원에서는 하기는 좀 힘들죠.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흉추 쪽에 내측지 신경 차단술 정도까지 이제 네. 1차적인 내측지 신경 차단술까지는 하지만 이제 만약에 치료가 잘 안 될 경우엔 좀 더 이제 윗단계 검사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그목 같아요. 통증이 방사통으로 이제 등 여기 근육근이 맞아요.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많죠. 네. 네, 이게 정확한 그러니까 원인이 뭔지를 맞습니다. 찾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결국은 등도 보면 이렇게 등 굽어 있는 어르신들 네네네. 보면 많잖아요. 네. 계속 피려고 그냥 운동을 하는 게 운동 많이 하시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하죠.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또 한번 허리를 펴고 가야겠네요. 네. 양치기 소녀의 말은 아무도 믿지 않았다님, 럭비가 몸에 안 좋습니까? 최강 럭비 프로그램을 보고 럭비 하고 싶어서 네. 물어봅니다. 최강 럭비라는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그런가 보네요. 몰랐네요. 실은 운동 자체는 네. 나쁠 게 없죠. 근데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 어떤 운동이든 부상이 생길 수 맞아요. 있으니까 예, 약간 그런 거 미식 축구랑 비슷한. 그렇죠. 럭비랑 뭔가요? 미식축구랑 네. 이제 룰이 조금은 다른 아,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네. 이게 실은 럭비 자체가 뭐 문제라기보다 럭비를 하다가 아무래도 뭐 부상을 입을 맞아요. 개연성이 크니까 그런 걸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죠. 또 특히 내가 프로 운동선수다. 그러면은 진짜 어떤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진짜 해야겠지만 내가 취미 생활로 프로그램을 보고 너무 럭비가 하고 싶어서 하시게 됐는데 부상을 입게 되면 솔직히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즐겁게 하실 수 있는 뭐 생활 스포츠 정도 수준에서 대신 이제 내가 좀 더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고 하시면 어쨌거나 조심하시고 뭐 보호 장구도 꼭 착용을 네. 하신다든지 뭐 미리미리 근력 운동을 충분히 해주신다든지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미리 네. 웜업하고 네. 쿨다운 그냥 미리 갑자기 생각나. 스트레칭이랑 스트레칭이나 이런 걸 잘 하고 네, 그리고 그 외에 근력 운동을 꼭 해주시는 맞아요. 게 좋은 것 네.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내기 안 하시면 되죠. 그런가요? 내기 하시면 보통 이게 남자들의 격렬해져요? 내기는 굉장히 치열해지기 때문에 어. 그것만 안 하시면 승부욕을 너무 많이 불태우시지만 않으시면 근데 괜찮습니다. 어쨌든 팀 스포츠잖아요. 하긴 그쵸.
팀 스포츠에도 네. 내기는 할 수 있군요. 그쵸. 네. 전진혜님, 많이 걸으면 무릎 뒤에 바깥쪽이 당기고 아프다는데 왜일까요? 50대 중반 남자시라고 하네요. 무릎 뒤에 바깥쪽이요. 이거 근육이 당기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쵸. 관절염이 햄스트링 약간 바깥쪽이 그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대로 햄스트링이실 수도 네. 있고 또 아까 선생님 디스크 네. 협착 말씀해 주셨지만 실은 디스크나 협착이 허리 통증 없이 다리 쪽부터 시작이 되는 희한한 케이스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실은 요거는 저희가 좀 더 자세히 병력을 들어보고 네, 병원에. 신체 검진을 좀 해보는 게 맞아요. 좋죠. 무릎 바깥쪽도 예를 들어 눌러본다든지 무릎 엑스레이 사진도 찍어본다든지 허리도 찍어봐서 이게 뭐 더 위에서부터도 가끔씩 내려오고 있다. 뭐 골반부터 허벅지도 가끔씩 아프다. 이러면 이제 허리를 의심해 볼 수 있는 거고 뭐 그게 아니라 햄스트링 근육을 눌러봤는데 아프고 그 무릎 바깥쪽도 네. 아프다. 그럼 햄스트링 근육이나 무릎 이제 가측 측부인대 뭐 네. 이런 데 손상도 의심해 볼 수 있는 거니까요. 그건 한번 주치 선생님을 만나보시고 병력 성취나 심체 검진을 한번 해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아까 하이에스아이님 그 내시경 감압술 맞으셨다는 분이시죠? 간격이 좁으면 간격을 높여 재생하는 기술은 개발 언젠가는 개발이 될 수도 있긴 그쵸. 하겠지만 사실은 인공 디스크라고 나와 있는 그 네. 수술하는 게 결국 높여주기 위한 그쵸. 거긴 아티피셜 하잖아요. 디스크도 예. 있죠. 지금 그래서 그 재생은 좀 힘들 것 같고 현재 네. 나온 기술로는 어쨌든 그 수술적으로 그 이제 네. 손상된 디스크를 제거하고 그 안에 인공 디스크를 넣어주는 수술들을 하죠. 근데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원래 네. 있던 디스크만큼의 이제 기능을 하기는 좀 힘들고 실은 이게 퇴행성 질환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인공 디스크를 써서 이걸 높여놓는다고 하더라도 내 몸이 지금 디스크 높이가 낮아져 있는 거에 이미 적응을 해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굉장한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뭐 삽입한 인공 디스크는 멀쩡해도 그 주변에 퇴행성 변화가 더 빠르게 일어나면 아무 네. 소용이 없겠죠. 디스크는 멀쩡한데 디스크 양쪽을 이제 그 담당하고 있는 뼈가 더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결과가 될 수도 있고 실은 그게 좋게 될지 안 좋게 될지 아직까지 뭐 연구가 이루어진 네. 건 없으니까요. 실은 운동을 열심히 근데 하시는 게 어디선가 누군가가 뭔가 연구를 하고 있을 것 같기도 네네. 하네요. 아직은 없지만 네, 저에게도 간격이 필요한 단순히 낮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문제가 이제 네. 되진 않으니까요. 실은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근력을 키워주시면 웬만한 부분들은 꽤 많이 해결이 됩니다. 미구로님, 의사를 믿지 마라. 지인이 의사를 믿지 아니, 마라. 네. 지인이 지인이 척추 질환으로 수술을 권유받았는데 운동화 주사로 수술 없이 치유되었습니다. 뭐 뭐 실은 이건 그러실 수- 개인의 네, 선택이시죠. 맞아요. 개인의 네, 선택이에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제가 환자분들의 저는 이제 저는 주사를 하는 사람이니까 약을 쓰고 네. 주사를 하고 그러지만 안 되면 이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 MRI를 권유드리고 수술하는 병원에 방문드릴 걸 권유드리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좀 걱정이 되시니까 여러 군데를 방문하시면 그 병원 이제 서전 수술하시는 선생님들마다도 네네. 또 의견이 다르기도 맞아요. 해요. 어떤 병원 갔는데 심지어 뭐 병원 이름 서울대에 갔는데 수술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 근데 연대에 가서는 수술하라고 그랬어요. 저 어떻게 그쵸, 해야 돼요? 그럴 수 이렇게 있죠. 물어보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게 네. 이제 근데 보면 그 당시에 또 증상을 얼마나 호소했는지에 따라서 좀 맞아요.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내가 많이 아플 때 가서 하면 아유 수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말이 나오지만 근데 또 좀 상태가 괜찮을 때 맞아요. 가면 네, 그쵸. 이 정도면 그냥 좀 버텨보세요. 이 말이 나오는 거니까요. 실은 이제 이게 어려운 게 저희가 하는 치료들이 절대적으로 딱 정해져 있고 성공률이 100%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실은 최선의 치료법을 어떤 네. 에비던스 근거에 네. 의해서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증명되어 있는 부분들을 추천을 해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예를 들어 열이 40도가 날 때 꼭 해열제를 안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문제가 생기느냐 뭐 그러진 않죠. 근데 문제가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저희는 이제 뭐 해당되는 약을 처방을 하는 거죠. 뭐 세균에 감염됐을 때 항생제를 꼭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도 나을 수 있죠. 근데 상태가 위중하면 점점 더 나빠질 리스크가 수도 있죠. 올라가니까 항생제를 써서 생기는 이제 부작용보단 이득이 더 크다고 판단되니 저희는 항상 이제 리스크 베니핏 그 네, 이거를 위험성과 항상 이득을 저울질을 해서 환자분들께 추천을 드리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척추 질환으로 수술을 권유받았다. 예, 아까 저희가 언급드렸지만 보통 치료법이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아니면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주사 치료
이제 해도 안 되면 수술 치료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식으로 넘어가는데 만약에 스테로이드를 내가 쓸 만큼 썼는데도 통증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시면 저희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제안 드릴 수 있는 치료법이 수술밖에는 안 남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3개월, 뭐 12주 아니면 길게는 6개월 이내에 안 낫는다. 그럼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이걸 계속 그대로 두고 있을 때 뭐 말씀하신 지인분들처럼 운 좋게 이제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걸 방치하고 있으면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또 제일 중요한 건 기능이 계속 떨어지거든요. 네. 척추의 기능이. 수술도 내가 필요한 시점에 적당한 시점에 해야 근육량도 유지되고 상태가 좋기 때문에 예후가 좋지 이걸 몇 년 동안 끌고 있으면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수술들이 굉장히 커지거나 뭐 오히려 더 맞아요. 해결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일단은 주치의 선생님들을 뭐 몇 분 만나보시고 실은 합리적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하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너도 허리가 아팠어? 나도 허리가 아팠는데 나는 수술 안 하고 운동만 해서 나았어 라고 해도 상태가 다 일단은 다르죠. 병이 달라요. 예. 네. 똑같이 기침을 한다고 해서 다 같은 감기가 아니라 누구는 감기지만 누구는 뭐 코로나일 수도 있고 누구는 더 심각한 질병일 수도 있고 그래서 단순히 허리 통증만 가지고 저 사람과 나의 병이 똑같다고 볼 수도 없고 실은 똑같아도 문제인 게 예후가 다릅니다. 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드리지만 어떤 분들은 100살까지 담배를 펴도 괜찮아요. 응. 근데 어떤 분들은 뭐 20살 동안 담배를 한 번도 안 펴봤는데 폐병에 갑자기 걸리는 경우도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 이제 나와의 예후 질병이 똑같다고 해도 예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이제 그때 상황에 맞춰서 주치의 선생님이 최선의 치료법이다 판단해 주시는 걸 저희는 이제 권유를 드리죠. 절대적으로 네네.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근육 다리 힘이 완전 빠진다던가 아까 네. 말한 처럼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게 된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응급으로라도 수술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힘이 빠지는데 수술을 안 하시면 뭐 물론 운이 좋으면 돌아올 수도 있지만 안 돌아올 확률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수술을 나중에 뒤늦게 해도 그 안 신경이 돌아오죠. 회복되지 않고 안 돌아오고 그렇게 되니까 기능 장애가 남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네. 이제 꼭 의사를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이제 본인의 선택이세요. 나는 네. 후유 장애가 남더라도 안 하겠다. 수술은 정말 싫다라고 맞아요. 하시면 실은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또 반대로 운이 좋게 좋아지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도 가이드라인에선 어쨌거나 저희가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계속 만드는 거죠. 뭐 어떤 학회에서 뭐 주사를 몇 번 해라, 며칠까지는 뭘 해라 이런 상황에선 뭘 하는 게 네. 낫다. 그걸 네, 이제 저희가 학교 다니는 동안 공부를 하는 맞아요. 거고요. 모터도 네네. 뭐 그레이드 4는 회복 가능성이 뭐 몇 %고 네네네. 3부터는 몇 %니 뭐 3부터는 수술을 맞습니다. 고려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논문들이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그런 그럼 것도 저희가 있죠. 이제 그런 거를 배워서 이제 좀 쉬운 말로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다음 형우님 네. 경추에 후방 전이가 있다는데 통증과에서는 경추의 전이를 그냥 두는 게 좋다는데요. 네. 이게 전이가 어느 정도인지에 네, 따라서 그쵸. 다른데 지금은 뭐 이제 코드 그러니까 척수에 뭐 그 신호 변화 뭐 네. 척수증이 있다거나 그런 게 없고 증상이 특별히 없어서 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그리고 현 상태가 실은 심하지 않아서. 전위는 그냥 둘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척추 이제 경추의 전위가 뭐냐면 이 척추뼈가 아까 그,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뼈가 이제 1번부터 뭐 목뼈는 7번, 뭐 요추는 1번부터 5번 이렇게 박스 모양으로 쭉 뼈가 쌓여 있는데 얘가 이제 오래되면 뼈가 어긋나요. 네, 이게 어느 거 하나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밀려나거나 뒤로 밀려납니다. 예. 그럼 이제 뒤에 지나가는 신경 통로가 병목현상처럼 좁아지기 때문에 협착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전위를 치료한다는 건 실은 전위는 이제 어떻게 보면 병까지는 아니고 그냥 얘가 앞으로 기울거나 어떤 증상인데 이거는 치료를 하려면 저희가 나사를 박아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시켜 주거나 아니면 더 나가서는 이걸 맞춰서 고정을 해야 되는데 맞춰서 고정을 한다는 건 결국 수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증상이 없는데 전위를 수술을 한다. 네. 이제 이거는 말이 어떻게 안 되는 보면 거죠. 필요가 네. 없는 필요가 그러니까 없는 거죠. 불필요하게 과한 게 되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증상이 네. 얼마나 심한지에 따라서 그래서 달라질 것 같아요. 전위 자체는 저희가 뭐 그냥 두되 전위로 인한 이제 협착증이 생긴다. 그럼 네. 협착증의 증상의 강도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사 치료를 먼저 해보거나 아니면 이제 정 나중에 안 되고 뭐 너무 오래되고 힘들고 마비가 오거나 하면 네. 수술로 넘어간다거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실은 전이 자체는 뭐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이게 뭐 아주 커져서 협착증이 유발되면 이제 그때 문제인 거니까요. 근데 네. 약간 전이가 심하시면 그래도 팔로우업을 좀 하셔서 이게 점점 더 심해지시는지 그죠. 확인을 알고 해볼 있는 건 필요는- 중요하죠. 네, 알고 있는 내가 건 전이가 중요한 것 굉장히 심하면 예를 들어 지금 이 위험성이 코앞까지 딱 다가와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허리 관리를 조금만 잘못하면 경추니까 이제 목 관리를 조금만 잘못하면 목의 협착이 굉장히 심하게 확 올 수 있구나. 그래서 자세라든지 뭐 아니면은 또 다시 허리를 펴게 되네요. 저희가 목도 펴게 되고. 그래서 자세를 잘 관리하고 뭐 운동도 꾸준히 해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전이는 이제 증상이 없으면 관리인 거죠, 관리. 네. 전진애님, 한 번 끊어진 인대는 안 이어지나요? 오래됐다고 하시네요. 5, 6년 정도. 어디인데 네. 발목이나 아니면 발목이실 것 같은데. 그죠. 왠지 보통은 인대라고 발목. 하시면. 예. 네. 인대가 뭐 그 재생이 되긴 되죠. 그러니까 정확히 네. 얘기하면 잘은 안 되지만 네. 되긴 되죠. 인대 조직으로 바뀌는 건 아니고요. 네. 이게 상처 조직이라고 해야 될까요? 흉터 조직으로 네.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끊어졌던 인대가 똑같은 인대로 메꿔지는 게 아니라 다른 흉터 조직들로 이제 사이사이가 네. 이제 메꿔진다고 돼 있고. 아, 팔꿈치라고 그러시네요. 팔꿈치요. 그쵸. 팔꿈치요. 5, 6년이나 되셨으면 팔꿈치는 좀 이어지기 자연 호전은 좀 어렵죠. 네. 처음에 염증이 생겼을 땐 염증에 이어서 재생 과정이 따라오기 때문에 흉터 조직 같은 게 생겼다가 이제 흉터 조직에 이어서 그 리모델링 과정이라는 과정을 오랜 시간 동안 뭐 몇 주에서 몇 개월 뭐 몇 년까지 거치면서 원래 있던 조직이랑 이제 비슷하게 치환이 되고 그 기능이 회복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5, 6년이면 이제 그 너덜너덜해져 있는 네. 고무줄이 갑자기 재생이 시작될 리는 좀 어렵기는 없을 하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증상이 없으시면 이것도 상관이 없는데 계속 네. 증상이 반복적으로 있으시고 맞아요. 아프시면 이제 MRI 찍어 보시고 수술적 치료를 권하게 되네요. 저는 그쵸. 저는 맨날 환자들한테 수술하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맨날 팔꿈치면은 그래도 프롤로 치료는 한번 시도는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5, 6년 되셨으면 해보시지 않았어요. 그쵸. 모든 걸 오래되셨으면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5, 그래도 6년이면. 만약에 한 번도 안 해보셨다고 하면 이제 네, 한번 해보시는 것도 뭐. 저희 강의 예전에 했던 네네. 팔꿈치가 프롤로였죠. 네. 저희 맨 처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 한 1년도 더 된 것 같아요. 2년 된 것 같아요. 2년 된 것 같아요. 2년 전에 원장님이랑 제가 프롤로 팔꿈치 그 질병에 대해서 프롤로로 치료하는 거에 대해서 맨 처음에 이제 비욘디에서 한 적이 있으니까 네, 한번 비욘디에 저희 우상으로 저희 신지연 선생님이나 제 이름을 치시고 네. 팔꿈치 프롤로 이렇게 치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그거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네. 텐데 실은 포도당을 사용해서 염증을 일부러 약간 만들었다가 흉터 조직이 살짝 생기게 만들어주고 그걸 이제 길고 지루한 과정을 몇 개월씩 반복하다 보면 조직이 좀 이제 살아나는 경우가 있다. 뭐 해서 이제 네. 그런 치료를 시도해 보실 수는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은 한번 충분히 고려해 보실 만할 것 같아요. 네. 박복희님, 교통사고로 디스크 파열이 돼서 통증이 심할 때 어떤 치료를 하나요? 교통사고로 디스크 파열까지 되셨으면 정말 굉장히 크게 나셨을 텐데 사고가 크게 나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다른 교통사고가 아닌 디스크 파열과 네. 똑같이 그거에 준해서 한다고 그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약물 치료하고 선생님이 소개해 네. 주셨던 약물 치료하고 뭐 물리 치료하고 주사 네. 치료하고 너무 파열이 심하면 이제 수술적 치료까지도 고려를 해보셔야겠지요. 그렇죠. 뭐 저희가 뭐 병원에 가시게 되면 보통 뭐 먹는 약이나 물리 치료를 먼저 쓰실 텐데 통증이 아주 심하다고 하시면 뭐 신경차단술을 해보실 수도 있겠죠. 뭐 디스크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다. 디스크성 통증이다. 뭐 디스크 내장증이라고도 옛날에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경막의 신경차단술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디스크가 파열이 되면서 디스크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관절통도 같이 시작이 되면 뭐 후관절 쪽에 하는 이제 내측지 신경차단술이나 이런 게 도움이 되실 수도 있고요. 뭐 그 외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치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주치 선생님과 상의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다만 이제 어떤 식으로 치료해도 파열된 디스크가 완벽하게 회복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본인이 관리를 하셔야 돼요. 네. 저희가 계속 운동에 대해서 강조해드리는 이유도 한번 나빠지는 디스크는 다시 뭐 10대 때로 이렇게 딱 돌아갈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켜줘서 그래서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조별과제라고 말씀드리는데 예. 이게 뭐 디스크, 관절, 근육, 신경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합쳐져서 내 몸을 지탱을 해주고 있는데 디스크나 관절
뭐 이런 부분들은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근데 만약 조별 과제 중에 아주 뛰어난 친구가 한 명 있으면 그 친구한테 일을 몽땅 맡기면 되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육을 키워주시면 디스크로 가는 이제 어떤 스트레스나 부담을 많이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운동 많이 하시고 관리하시면은 아마 원장님 왜 이렇게 말을 잘하세요? 네? 점점 더 잘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비유가 아주 그냥 너무 멋지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은 오늘은 여기까지 시간이 하도록 할까요? 네. 죄송하네요. 다른 질문들은 다음번에 저희가 다시 한 달 뒤에 다시 뵐 때 한 달 뒤에 질문해 주셔도 저희가 똑같이 답변 드리니까요. 네. 다른 주제라고 해도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여쭤보시면 저희가 아는 한에서는 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드릴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